안녕, 형이야. 너네 요새 그 MBC에 매매 사기로 난리가 났었던데 혹시 그 영상 봤어? 파는 사람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는데 아무래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형은 이제 건물 매매를 하잖아? 그럼 건물 잔금할 때 건물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소해주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주시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등기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거든. 근데 이 집주인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 어떤 말소 서류나 이런 거 되게 해박한 거지. 근데 2017년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집을 팔았는데 그 집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집을 산 사람한테 여기 근저당권이 살아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등기에는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제 사무장이 등기 업무에 되게 특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그 대출을 받은 걸 갚고 그럼 은행이 그 등기 말소 서류를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들고 이제 법원에 가서 말소하는 건데 이 중간에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갚는 행위는 하지 않고 그냥 말소 서류만 이 사무장이 위조를 해갖고 법원 등기소 가서 등기를 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그 등기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등기부 등본만 보면은 이게 깨끗한 멀쩡한 뭐 대출 없는 집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계약을 한 거고 이게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형도 잘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형도 웬만하면 등기를 믿거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미쳤다. 아무래도 집을 산 사람은 되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1심은 집을 판 그 법무사 사무장 그 사기꾼이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서 집주인한테 이 빚을 갚으라고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엔 집을 경매로 넘기던지 아니면 일단 집을 지키려고 하면은 일단 자기가 집에 이제 있는 그 채무를 갖고 이 사람하고 법하고 다퉈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사무장이 그렇게 내채를 해먹었더라고. 징역 8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민사로 해서 이기더라도 알잖아. 우리가 그 하다못해 사기꾼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쳐도 나중에 그 민사로 이겨도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 그리고 사기꾼도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기 다 쳐놓고 나중에는 그 징역 다 살고 나와서 남의 명의로 막 이렇게 통장 만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결국에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등기 접수하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진위 여부를 이제 그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 이게 지금 나라가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논의가 중단된 상태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야. 등기를 믿지 마라. 뭐 이런 나라거든. 근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4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웬만한 데는 이제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나라에서 뭔가 장치를 해주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장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전세 사기가 지금 하루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지금 되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등기나 이런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알잖아 형 스타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그럼 어떡하냐 앞으로 방법이 전혀 없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좀 약간 골 때리지. 우리가 등기를 발급받을 때 현재 있는 것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등기를 받으면은 그 등기 안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말소된 것들이거든. 그 마지막에 말소된 것들을 좀 그 부동산에 좀 얘기해서 그 매도인한테 협조 받아서 실제로 말소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좀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진짜 있어 나는. 그렇게 확인하면은 웬만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이게 100% 완전하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아니 자기가 서류 위조해서 등기도 지우는 세상에 100%라는 게 어디 있겠어. 그래도 다행인 게 보험사들이 그래도 좀 똑똑하잖아. 근데 예전부터 이거 사실 있었던 건데 권원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알 수 없는 권리로부터 사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보험인데 비용도 처음에 매매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이왕이면은 그걸 좀 활용해서라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보상 범위도 꽤 넓어. 3억짜리 기준인데 뭐 보험료도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 근데 지금 이 등기 사기 사건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 대출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사기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잖아. 50만 원이면 그거 50만 원으로 그런 사기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 비용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보호받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나라의 제도적으로는
아직은 좀 완성되어 있는 게 없어서 형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거해야 돼. 등기의 공신력을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뭐 그 등기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좀 시급히 필요한 것 같아. 우리 동생들은 형 영상 보고 이 비슷한 일 겪지 말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구매했으면 좋겠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면 형이 잘 설명해줄게. 안녕.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re coming for